안녕하십니까, 붕붕택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개인 택시나 택시를 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다 겪는 일상이죠. 진상 승객입니다. 그 중에 제가 뽑은 개인 택시 진상 승객 베스트 5입니다. 그 첫 번째는 픽업하러 갔는데 안 나와 계시는 손님입니다. 대부분 뭐 우버콜이나 카카오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손님을 픽업하러 가는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다 잘 나와 계십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뭐 택시 오면 손 흔들어서 바로바로 타시고 하는데 그 중에 뭐 한 20, 30%, 10%, 20% 그분들만 이제 안 나와 계십니다. 보통은 도착해서 바로 전화를 드리는 게 아니고 1분에서 2분 내지 3분 기다렸다가 전화를 드리죠. 저도 보통 뭐 그런 경우는 그냥 애교로 넘어가는데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기사님 나가고 있어요, 현관이에요 이러시길래 금방 나오시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2, 3분이 지나도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현관이시라면서 아직 안 내려오셨어요? 이러니까 지금 엘리베이터예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 빨리 내려오세요.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2, 3분이 지나도 또 안 내려오시는 겁니다. 또 전화를 드렸죠. 기사님 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신발 신고 있어요, 빨리 내려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거기 주정차 단속 지역이니까 좀 안쪽 골목으로 와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객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도착한 지 10분이 넘었고 너무 나오시 않으셔서 그냥 콜을 취소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말은 기사님 여기서 제가 호출 취소를 하면 저 5분 동안 택시 못 잡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뭐 가맹을 하고 있지만 뭐 3분이 지나서 5분이 지나서 10분이 지나서 저희가 기사가 그 콜 취소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카카오 평점에 반영이 돼서 바로 뭐 0.2점, 0.3점이 깎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하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평점 문제도 그럴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뭐 시간으로 먹고 사는 이 개인 택시 기사가 손님이 10분을 그렇게 잡아먹어 버리면 1시간 중에 거의 6분의 1을 날려버리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기사가 그 콜 취소를 해도 좀 페널티가 없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빨리 좀 가주세요, 늦었어요 라는 손님입니다. 이것도 많이 겪으시죠? 제가 겪은 빨리 좀 가주세요, 늦었어요 라는 손님은 보통 제가 한 20대, 30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제가 초보일 때 타지자마자 기사님 저 늦었으니까 좀 빨리 좀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드릴게요 하고 최대한 빨리 가드렸어요. 급한 일 있으신가 보다 해가지고. 근데 도착을 했더니 뭐 저는 미터기 요금을 누르느라고 이것저것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택시 옆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계시냐면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다고 하신 분이 왜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계실까? 라는 걸 처음 느꼈는데 그 뒤에도 좀 황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20, 30대 분들이 빨리 좀 가주세요, 늦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진짜로 늦어서 뭐 면접이라든지 차 시간이 늦어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많이 겪었던 경우는 친구랑 10시 뭐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집에서 10분 전에 나와서 친구 약속 시간에 늦었으니까 빨리 좀 가주세요 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더 빨리 좀 나서서 준비하고 빨리 출발하면 될 텐데 왜 그럴까? 근데 그분들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급하니까 택시 타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이 택시 하시다 보면 급하니까 빨리 가주세요 라는 손님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럴 땐 적절히 판단하셔서 정말 이 승객이 급한 손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특히 뭐 역사를 간다든지 뭐 기차를 타러 가신다든지 뭐 버스를 타러 가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시간이 있어서 바쁘시겠죠. 근데 뭐 다른 경우는 뭐 교통 저희가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적절히 판단하셔서 안전운행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택시 안에 음료, 특히 그 카페라떼 드시고 카페라떼를 들고 타시는 여성 승객이 있습니다.
저는 들고 타시길래 그냥 픽업해서 집에 가져가시나 했는데 승객이 하차하고 나서 뒤를 봤더니 바닥에는 라떼 자국이 떨어져 있고 우유랑 섞여 있으니까 하얗게 이렇게 표시가 바로 납니다. 일반 아메리카노는 별로 표가 안 나는데 라떼 같은 경우는 우유랑 커피랑 섞여져 있는 음료다 보니까 저희가 내리면 바로 확인을 해보면 하얗게 이렇게 떨어진 자국이 보입니다. 음료를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것도 뭐 좋은데 그보다 더한 게 뭐 손에 묻은 라떼 음료를 그 차량 문짝 벽에다가 그냥 쓱쓱 닦아버리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승객도 태워야 되고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봤고요. 특히 그 문짝에다가 이렇게 라떼를 묻히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화장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늦어서 택시 타고 화장하면서 가시는 분이 많은데 100이면 거의 한 7, 80% 시트나 문짝에 립스틱 그 닦은 자국 아니면 뭐 화장품 있죠, 그 파운데이션 그런 자국이 손에 묻으면 거의 뭐 시트나 문짝에다 닦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거 보면 정말 불쾌하고 정말 짜증납니다. 지금 뭐 운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겪으셨겠지만 앞으로 그 개인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 감안 잘 하셔서 혹시 뭐 화장을 하시거나 음료를 들고 타시거나 하면 미리 말씀드리고 드시되 좀 조심해서 드시고 음료는 저기 차량 내부에 묻히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손님도 이제 낮에 주간에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으실 텐데 정말 많습니다.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픽업하러 이렇게 택시를 불러서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니면 유치원에서 뭐 아이를 픽업해서 택시를 불러서 집까지 이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한 3시에서 4시, 5시 사이에 그런 승객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그건 좋은데 거의 타시면 부모님들이 거의 과자 봉지를 하나씩 다 지고 계십니다. 애들이 뭐 과자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이제 유치원 갔다 왔으니까 주시려고 한 거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집으로 가는 내내 이제 엄마가 하나씩 과자를 주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깨끗하게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기사님 하면서도 또 주고 또 먹이고 근데 거기다 대고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말을 했는데도 안 들으면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목적지에 빨리 가야겠다 해서 도착해서 뒷자리를 확인해 보면 아니나 다를까 시트에 과자 부스러기며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가 막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리고 나면 꼭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다음 승객이 타셨을 때 되게 불쾌해 하시고 이 택시는 청소 안 해요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를 정차를 하고 세우고 다 털어내고 닦아내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5번째, 이것도 많은 경우인데 손님들이 내비대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도착할 때쯤 왜 강남 한복판을 통과해서 오셨어요? 라고 욕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내비대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내비대로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이 강남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오셨냐고요. 올림픽 도로를 타고 다리를 건너가시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택시를 운행하시다 보면 보통 첫 멘트가 안녕하세요 내비대로 운행하겠습니다 내비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 시비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의 여성 승객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카카오 택시를 부르실 때 뭐 경로 선택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뭐 최단 경로, 최적 경로, 아니면 뭐 빠른 경로, 최소 시간 경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간선도로나 뭐 올림픽 강변북로를 타게 되면 조금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요금이 더 나오니까 길을 잘 모르시는 여성 승객들은 최단 경로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콜을 부르십니다. 그럼 저희 핸드폰에 그 경로가 똑같이 뜨게 되는데 대부분 시내길 그 최단 거리로 신호를 받아가면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막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는 길 좀 안 막히는 길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도 그걸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게 민원이 들어오면 돌아간 걸로 그냥 민원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정말 저희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를 불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선결제, 그 금액에 대한 선결제를 했다가 그 결제가 가능한지를 보고 취소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최종 결제를 하는데, 승객들은 대부분 처음에 자기가 그 받던 그 금액보다 많이 나오면 요금이 많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뭐 남자분들은 뭐 좀 돌아가더라도 뭐 이 길로 가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길을 모르시는 분들은 최단 경로라고 찍었는데 기존에 다른 요금제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막히니까 신호받고 가고 정체가 되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가만 안 하시고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뭐 좀 난감했던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님한테 내비대로 가겠습니다가 내비대로 왔습니다가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내비대로 안 가고 다른 길로, 아는 길로 갔을 때는 좀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택시를 준비하시더라도 운행을 하실 때 웬만하면 내비대로 운행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운행하는 내내 말 시키는 손님, 특히 40, 50대 중년 남성분입니다. 뭐 저만 그런지 뭐 다른 분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40, 50대 중년 남성분들이 술 한잔 하시고 택시를 타시면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뭐 세상 사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자식들 얘기, 회사 얘기, 정치 얘기, 좀 뭔가 그 대화를 좀 굶주렸던 분들처럼 엄청 말을 많이 시키십니다. 대화를 뭐 하니까 예의하고 받아주긴 하는데, 그게 탔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말을 시키시니까 그렇게 그 뭐 진상이라고 느끼지는 않는데, 좀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대화를 하고 가다 보면 좀 그게 방해될 때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그런 걸 보면서 이 40, 50대 중년 남성들이 많이 외롭구나. 뭐 흔히 뭐 뉴스 보도를 보면 회사 가서는 이제 거의 40, 50대면 뭐 간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외로운 세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40, 50대 중년 남성들이 참 많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술을 한 잔 먹고 이렇게 계속 말을 부시시는 것 같습니다. 잘 대처하셔서 그것도 어느 정도 뭐 대처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택시를 운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손님도 많이 겪고 진상 손님도 많이 겪게 되는데, 제가 이 택시를 시작하면서 이런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예를 간접적으로 가볍게 듣긴 했지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보면 픽업을 갔는데 안 내려오시는 손님 정말 짜증나요, 이런 거는 제가 정말 많이 봤고요. 근데 정말 유튜브에 나오는 그 진상보다 더한 진상들이 실제로 운행해 보시면 훨씬 더 많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유튜브로 확인하신 그 진상 승객보다 그 픽업하러 가서 사고 날 뻔한 경험도 되게 많고, 특히 뭐 일례로 보통 횡단보도나 그 사거리 교차로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많이 부르십니다. 근데 우회전하는 차선이 하나인데 그 코너에서 택시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손님 안 나와 계시고, 저는 그 뒷차들이 다 우회전을 해야 되고 저만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손님이 안 계시니까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입장인데, 돌고 왔더니 기사님 아까 여기 계셨는데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여기 우회전 차선이라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손님이 안 계시길래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모르겠고요, 빨리 좀 가주세요,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먼저 전화를 하셔서 여기는 우회전 교차로 차선이니까 제가 좀 이동을 해서 어디 앞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먼저 전화를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픽업지가 조금 그 애매하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에서 픽업을 하시게 되면 먼저 전화를 하셔서 양해를 구하시고 안전한 장소에서 픽업을 하시는 게 안전 운행에도 많이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많이 겪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하나 대처를 잘 해 나가시면 그 아무리 진상 승객이라도 그 순간을 잘 헤쳐 나가시면 좋은 승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뭐 듣도 보도 못한 진상 승객이 많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도 이 영상 보시고 아 이런 손님도 있구나,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